Today is Big Brain Time. 제가 한창 아마존 셀러로 작은 유명세를 타고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자주 했습니다. 대표님, 로고는 어디에서 제작하셨어요? 대표님, 제품 사진은 누가 찍어주셨나요? 대표님, 마케팅과 카피라이팅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 모든 것을 혼자 독학으로 몇 개월 안에 배웠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매일매일 직장을 다니면서 말이죠. 제가 머리가 특출나서 가능했던 게 아니에요. 단지 저는 능력을 빨리 습득하는 저만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큰 그림을 보는 여러분. 빅픽처 채널의 민병은 빅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능력을 습득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울 때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배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는 교실과 많이 다르죠. 대부분 사람들은 무언가를 빨리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굴뚝 같아도 어떤 스킬을 습득하고 체화시키는 방법을 전혀 모릅니다. 제가 원래 이런 걸 잘 알려주지 않는데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call this the 5 I's of learning. 저는 이 메소드를 배움의 5I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제 사업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습득했고 지금도 새로운 걸 배울 때 엄청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안에만 해도 이 방법을 사용하여 코딩을 배워 저만의 NFT 컬렉션을 발행하였고 Adobe Illustrator를 배워 NFT 아트도 제가 직접 다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내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시 카프맨은 그의 책 첫 20시간에 이렇게 주장해요. 대부분의 스킬에 능숙해지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20시간이 걸린다. 문제는 그 20시간을 투자하기까지 몇 주 몇 개월이 걸린다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계속 미루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드디어 미루고 있던 그 무언가를 시작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빨리 끝내는 경우, 저는 사람들이 게을러서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시도할 때 초보자가 된 느낌, 내가 바보가 된 느낌이 싫어서 계속 미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 극복해야 돼요. Do a bad job first.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좀 부족하네 느낌을 지금 내가 학습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과 연관시켜야 돼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배움의 5I는 Investigation, Imitation, Insight, Iteration, 그리고 Innovation. 무언가를 효율적으로 배우는 과정은 조사, 모방, 분석, 변형, 그리고 혁신. 총 5가지의 단계로 나눠집니다. 조사 단계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혁신까지 가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반대로 실행해요. 무언가 흥미로운 걸 보면 자기만의 방식대로 혁신적인 방법을 시도해보죠. 가장 어려운 것부터 하려고 하고요. 예를 들어 마술을 처음 배울 때 초보자들은 고난이도, 사람을 반으로 자르는 마술부터 시도해보려고 해요. 간단한 기본기도 못하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안되면 변형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버라는 회사가 있으니까 애완동물을 위한 우버는 어떨까?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그게 과연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변형이 안 되면 분석을 하기 시작하고, 아는 게 없으니까 분석도 안 돼서 모방을 하고, 모방이 안 되면 그제서야 조사를 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꾸로 거치면서 너무 힘들어, 내 적성에 안 맞나 보다 하고 포기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뭔가를 처음 배울 땐 겸손한 자세로 조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처음 배울 때 배우려는 스킬의 능력자들과 베테랑들이 있는 필드로 나가 관찰하고 적응해야 돼요. 책에서 글로 읽는 거는 부족합니다. 그 분야의 환경에 내 자신을 넣고 기본 지식, 문화, 마인드셋 모든 것을 흡수해야 돼요. 어디서 이런 환경을 찾을 수 있냐고요? 구글, SNS, 챗GPT.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그 분야의 용어, terminology부터 배우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차근차근 귀와 눈이 트일 겁니다. 다음은 모방을 할 차례인데요. 내가 배우고 싶은 스킬의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서 조사를 하다 보면 몇몇 눈에 띄는 고수들이 있을 겁니다. 키 플레이어들 말이죠. 그 분야에서 나의 적성에 맞는 능력자 몇 명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는 것을 연습 삼아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갓난아이가 말을 배울 때 부모님이 하는 소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말이죠. .com Secrets의 저자이자 랜딩 페이지 소프트웨어 클릭퍼널스의 대표 러셀 브런슨은 그의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랜딩 페이지 제작하는 방법을 처음 배울 때 전환율이 가장 좋은 랜딩 페이지 몇 개를 선정하여 그대로 베껴서 만드는 연습을 해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방을 하다 보면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전환이 잘 되는 랜딩 페이지는 모두 이런 식으로 카피를 쓰네? 이런 식으로 다르게 디자인했는데도 랜딩 페이지 전환이 잘 되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 숙달입니다. 조시 웨이츠기는 그의 책 배움의 미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를 배울 때 초반에는 작은 원부터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조시 웨이츠기는 세계적인 체스 챔피언이자 태극권 마스터였습니다.
그가 이 두 스킬을 배우기 위해 초반에 했던 것은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느린 동작으로 천천히 따라하기. 이렇게 천천히 모방을 하다 보면 배우고 싶은 스킬의 기본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모방을 하면서 이건 왜 이렇게 되고 저건 왜 이렇게 되는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분석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Imitation gives you insight. 분석을 하면서 배우고 싶은 것의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기계의 작은 부품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초보자와 외부인에게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프로 팁 두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어떤 것을 배울 때 그 분야의 고수 혹은 선배에게 인사이트를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런 조언을 구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해요?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이거를 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실수가 뭡니까? 물어보는 게 배울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수만 모면하면 반 이상은 가게 되고 남들의 실수로부터 타산지석하는 게 훨씬 더 배움에 효과적이죠. 2번, 이건 제가 쓰기 좋아하는 수법인데요. 무언가 단기간 안에 전문가처럼 보이기 위해 유용한 팁입니다. 유튜브에서 전문가들의 리액션 영상을 보세요. 예를 들어 랩에 대해 배우고 싶다. 그러면 래퍼가 만든 랩 퍼포먼스 리액션 영상을 보세요. 그 영상에는 분명히 케이던스, 리듬, 스키밍과 같은 전문 용어들도 많이 배울 수 있고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선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얻다 보면 내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알게 되고 그 분야의 이해도도 향상이 될 겁니다. 내가 배우고 싶은 능력의 작은 요소들이 식별이 되었으니 이제 다음에는 변형을 할 차례예요. 변형 단계에서는 진짜 배움이 시작됩니다. 작은 요소들을 조금씩 바꿔보면서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거죠. 모방 단계에서 한 repetition, 반복은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일에 주로 도움이 됩니다. 기계적인 업무의 효율성과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죠. 반면 iteration, 변형을 통해 배우는 것은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좋습니다. 창의력과 판단력이 필요한 일에 능력치를 올려주죠. 저도 생각해보면 사업 능력을 이렇게 많이 키운 것 같아요. 아마존에 물건 올리고 사진도 여러 번 바꿔보고 문구도 여러 번 바꿔보고 많은 실험을 했었죠. 계속 실험을 하다 보니까 고객이 어떤 포인트에 반응을 하는지 깊은 이해가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iteration을 통하여 배우는데 똥같은 부분은 성장 속도가 예측 가능한 repetition, 반복과는 다르게 변형을 통한 성장은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변형을 통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실험해보고 그리고 그 실험의 결과물에 따라서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실험의 결과는 항상 성공적이지 않아 여러 번 실패를 해야지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조금 발전하고 어쩔 때는 많이. 성장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변형을 통한 성장은 주제에 대한 인사이트와 이해도를 높이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마스터하기 위해 10,000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이론이 있죠. 10,000시간의 법칙. 하지만 제 생각에는 10,000시간을 채우는 것보다 1000번의 변형이 배움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0번의 변형을 하면 모든 게 다 체화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고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죠. 변형 단계를 지나면 드디어 혁신을 할 수 있어요. 배움의 지형도 조사 단계에서 다 배웠고 모방을 하면서 기본기도 쌓고 분석을 하면서 이해와 인사이트 그리고 변형 단계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작은 것들의 원리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혁신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별로 없네요. 여기까지 왔으면 그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단계에서 한 가지의 팁을 드리자면 이 분야의 conventional wisdom, 통념에 반대되는 것을 시도를 해보세요. 그게 진정한 혁신이니까요. 자,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에 엄지척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딴 곳에서 볼 수 없는 자기개발, 트렌드, 그리고 사업 컨텐츠를 계속 보시고 싶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은 오늘 내용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